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요즘 그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거의 10명 꼴에 3명 정도가 일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최근에 그 IT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IT 인력이 연봉이 쏙쏙 올라가고 심지어는 뭐 엄청난 보너스나 이런 것을 지급해야만이 스카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교육 과정이 그야말로 40년 넘는 평준화 교육, 수월성 교육보다는 평준화 교육 이런 것에 따른 그 문제점이 이제 드 어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엄청난 고급 IT 인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인력이 제대로 양성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그 사진이 오늘 교육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제가 80 년대 초중반에 공부하던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 전경인데요. 제가 이쪽에 한쪽에 제가 그 박사학위를 받던 그 홀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인제 한번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정근의 속속경제 오늘은 교육 정책의 실패가 초래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 고실업난 속의 심각한 IT 인력 부족 사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교육 정책의 실패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급진전 속에서 IT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어 엄청난 청년들이 그 실업 속에서도 IT 인력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바로 인제 며칠 전에 엊그제군요. 엊그제 바로 신문에 억소리 나는 개발자 모시기 경쟁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한분 모시려면 초봉부터 그냥 초임부터 억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개발자 초봉이 6 0 0 0원 정도가 심지어는 경력이 쪼끔만 있으면 최대 1억 원까지 보너스를 지급해야 되고요. 조금만 경력이 있으면 1억 원에다가 1억 원의 스탁 옵션을 지급해야 되고 연봉 인상률은 최대 50% 씩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대부분 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보면은 지금 현재 게임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연봉 2 0 0 0만 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개발자도 연봉이 일괄적으로 2 0 0 0만 원 인상된다든지 8 0 0만 원 일괄 인상, 8 0 0만 원 일괄 인상 넷마블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컴투스, 게임빌드 다 전주금 평균 800만 원 이상. 이건 왜냐하면 다른 그리고 토스 같은 경우는 1억 원 스탁 옵션을 제시하고 최대 1.5배 다른 직장에서 오면은 1.5배 연봉을 제시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IT 인력을 모시기에 지금 굉장히 앞에서 보신 것처럼 모시기 경쟁이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 IT 인력들이 처음에 인제 IT 업체 스타트업에 들어갔다가 좀 경력이 쌓이면은 중견 기업의 IT 업체에 가고 또 더 쌓이면 인제 큰 기업으로 옮기는 너무 이직 사태도 자주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이 개발자가 무엇이냐면은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이해서 그 정보기술 관련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인력을 갖다 우리가 개발자라고 그러는데 컴퓨터는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진수로 돼 변환된 기계 언어 체계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과정인 코딩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개발자의 역할입니다. 그 코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IT 인력이 현재 거의 2022 년이면은 현재 금년에 한 9,450명 정도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내년이면은 14,5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몇 군데 제가 인제 그 금융 ICT 융합학회장을 하니까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회사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은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개발자들이 상당 부분이 외국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인력이 부족하니까 외국인을 직접 채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어 현상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동아일보에서 거기에 칼럼을 인제 사설에 실었는데 1982년 제정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걸림돌을 작용하고 있다.
그 수도권 정비 계획이 뭐냐면 40년 된 거죠. 이 법이 수도권 대학들은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수도권에 정원을 늘리지 못하게 하고 그 정원 내에서 다른 과의 정원을 가져와 와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다른 과의 정원을 안 내놓죠. 그러니까 정원을 못 늘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에 정원이 17년째 55명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UC 버클리 한 곳에서만 컴퓨터 전공자가 해마다 1,590명씩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이다, 빅데이터다, 블록체인이다 뭐 얘기하지만 사실은 개발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개발자라고 하면은 제대로 또 아직 뭐 그냥 이제 막 배우는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해서 실제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하는 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4차 산업은 혁명은 창의적 인재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지금까지 40년 동안 평준화 교육을 해왔는데 평범한 인재들이 평범한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우수한 인재 한 사람이 2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얘기 지금 사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이 영국인 하사비스라는 사람인데 하사비스가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전 세계에 뭐 수백만 명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수십만 명 정도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가 뭐 근데 애플에서 2007년도에 내놓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 수억 원이 몇 명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수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우수 인재가 이끌어간다고 해도 그냥 전혀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필요한 인재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 대량 생산 시대의 평준화 인재는 대량 생산 시대의 얘기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계속 대량 생산 시대에 필요한 평준화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평준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평준화 교육이 4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진학률은 거의 70~80%인데 거의 평준화 인재라서 정작 우수한 분야에는 인재가 없고 나머지는 그만큼 70~80%가 대학 진학할 정도로 대졸생이 필요한 직장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하죠.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들 나도 대학을 나왔으니까 하고 대학을 나온 일자리를 찾지만 그런 일자리는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작 청년들은 많이 놀고 있지만은 실제로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외국인들이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IT 인력같이 우수한 인재는 없어서 외국인을 또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하버머스란 그 영국인 그 인공지능 전문가가 지금 현재 딥러닝 개발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영국에서 원래 그 딥러닝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구글에 피인수합병돼서 어마어마한 돈으로 피인수합병돼 가지고 지금은 구글에 와서 그 분야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학, 과학, 교육의 중요성이 급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스템이라고 그래서 과학과 기술과 공학 학습 이걸 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학습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각 나라가 코딩 교육을 의무화한다든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세계경제 포럼에서도 앞으로 교육을 위한 새로운 비전은 21세기 핵심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요소는 인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규제가 없는 속에서 완전 규제가 불의 속에서 창의적 인재가 이끌어가면서 거기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모범 금융이 필요한 엔젤 투자자나 벤처캐피탈, 코넥스, 코스닥, 뭐 인수합병 시장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국의 테크 유케나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완전 규제 프리죠. 완전 규제가 없습니다. 어떤 창업자가 청년이 창업하려고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하면은 관청에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메일을 주고받는 메일박스만 있으면 24시간 내에 인가를 해줍니다. 그런 우수한 인재가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나를 누가 판단하느냐? 그것은 관청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모험금융가들이 하는 거예요. 모험금융가들이 이 청년에 투자해서 앞으로 사업이 될까 안 될까 판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실리콘밸리나 미국의 테크 UK가 만들어진 겁니다. 테크 UK는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 전국에 처음에는 인제 런던 테크시티에서 출발을 했는데 2014년에 출발해 가지고 너무 성공적이라서 영국 전역에 한 22개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마치 옛날에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그 우리 창조경제 혁신센터 같은 건데요. 전국에 한 150만 명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2014년에 런던 테크시티 만들 때는 런던의 동북부에 아주 낙후된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를 인제 개발해 가지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서 그때 그 수상이 보수당의 그 수상인데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런던을 캐피탈 오브 핀테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런던이 전통적인 금융의 메카이지만은 이제 핀테크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런던을 핀테크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런 야심을 발표하면서 런던 동북부의 낙후된 지역을 창업가들이 청년 창업 인재들이 모이도록 하게 한 게 뭐냐면 그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게 한 게 런던 테크시티고 그 런던 테크시티가 너무 성공적으로 잘 되면서 전국에 22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15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정부는 규제를 안 해야 되고 모험금융가들이 있어야 되고 창의적 인재가 중요한데 아주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수월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인제 하나는 그림을 그려 놓은 건데요. 이게 인제 소득이 월급이 올라갈수록 처음에는 월급이 적을 때는 한 50만 원 정도 할 때 노동집약 산업, 그다음에 한 150만 원 정도 올라가면 자본집약 산업으로 갑니다. 200만 원, 300만 원 가면 기술집약 산업으로 가는데요. 나중에 더 올라가면은 이런 걸로 경쟁력이 없어지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지식집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바틀렉이 걸려 있습니다. 월급은 최소한 350만 원 정도 400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국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내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수월성 있는 인재가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선진국급입니다. 그런 인재들이 그야말로 아까 우리가 영국의 데이비드 하서비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근데 지금 현재 한 400만 원 정도 주고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나중에 1 인당 소득이 10만 불이다. 그러면 한 6만 불 지금 싱가포르에 한 6만 5천 불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6만 5천 불이다 그러면 그냥 대졸 초임 연봉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1,000만 원 주고 뭘 해야 될까? 바로 고부가가치 지식 집약 서비스 산업으로 가자. 서비스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굉장히 수월성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양성 실태, 우리 교육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교육 혁명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전 세계는 교육 혁명 중입니다. 영국은 2014년 9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정규 교육 과목에 코딩 수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영국의 교육부 장관 얘기로는 미래에는 프로그램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영어를 못하는 사람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바로 정규 교과목에 코딩 수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런 환경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딥러닝 CEO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코딩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스템 교육을 합니다. 스템은 사이언스, 과학, 테크놀로지, 기술, 엔지니어링, 공학, 매스매틱스, 수학이죠. 이걸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제도를 선진국은 융합 교육 시스템입니다. 저희 학회가 금융 ICT 융합 학회인데 이제는 융합 시대거든요. 융합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입시만 열중하고 있는 교육 파퓰리즘, 시대착오적인 교육 파퓰리즘 때문에 교육 수준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 순위를 조사한 건데요. 우리는 굉장히 교육 수준이 제일 낮습니다. 물론 더 낮은 것은 노동시장 유연성입니다. 우리나라 강성노조 끝내주는 주죠. 그다음에 각종 규제들 나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또 교육도 수준도 낮습니다. 우리는 40여 년이 넘는 하향 평준화 때문에 이 우수 인재가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사고 외고는 2025년까지 일괄 폐기한다고 그러고요.
이념성이 짙은 혁신학교, 무상교육 이런 것만 이런데 진보 교육감의 급진적인 교육 실험이나 교장 공모제, 전교조가 다 거의 차지하죠. 그다음에 대안학교 출신의 교육비서관, 운동권 출신의 교육부 장관, 지금 문정부의 최장 교육부 장관이 운동권 출신이죠.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우수 인재를 황폐화시키고 우수 인재 양성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가 굉장히 중요해져 가지고 이걸 좀 가르쳐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예체능 교사도 투입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00년 같은 경우에 3,200여 명이 필요한데 교사가 3,200여 명이 필요한데 1,500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48% 밖에 충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르칠 선생님도 없다. 아니 예체능 선생님은 어떻게 인공지능을 가르칩니까? 굉장히 심각한 우리 교육이 너무 심각한 상황에 4차 산업혁명의 직면에 너무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대학도 13년 동안 반값 등록금으로 창의적 우수 인재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떨어진 데다가 반값 등록금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너무 빈약해서 우수 인재 양성을 못하고 제가 여기 스위스에 있는 루체른 정보기술대학 이게 제가 정말 연구해서 제가 그때 출장 가서 스위스의 스위스의 인제 그 핵심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 핵심 크립토 밸리에 있는 루체른 대학을 갔었는데 그 교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학생 1,600 명에 교수가 660 명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학교 재원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우수한 인력을 키워냅니다. 그 교수들도 정말 우수합니다. 바로 다이아몬드 코인이라는 것을 어 만든 교수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고 면담을 했는데 저희 학교에 저 부장님 학교에 인제 교수들이 몇 사람 갔었는데 정말 학생 1,600 명에 교수가 660 명의 학생을 그야말로 한 사람당 서너 명이 그냥 담당해서 우수 인재를 키워냅니다. 그런 인재들이 나와서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요. 엄청난 IT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 사람들이 발전시킨 IT 산업 회사에서 학교에 기부를 하고 이런 선순환 체계가 돼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반값 등록금을 언감생심도 이런 생각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학교는 우수 인재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뽑게 합니다. 학교가 학생을 뽑을 권한이 전혀 없어요. 수능은 물수능이라고 그래서 변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 수학, 과학을 홀대받는 입시제도. 수학, 과학 안 해도 대학을 심지어 이과도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심지어는 수학, 물리를 보충하는 입학한 다음에 보충 수업하는 대학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립대학 국공립은 물론이고 국공립은 당연히 교육부가 관여하지만은 이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립대학도 재정 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저도 뭐 사립대학에 있었지만 사립대학 너무 심해서 정말 총장들이 그야말로 총장 정도 돼도 그냥 교육부 공무원들 어 과장, 국장 만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교육계의 파지투 규제가 너무 심해요. 예를 들면 중고, 대학 교육 과목을 일일이 교육청이 규제합니다. 심지어는 강사들이 현장 탐방 가는 까지도 일일이 허가 사안이고요. 수도권 대학 조금 전에 40년대에 그러지만 수도권 대학 신규 학과 개설도 금지하고 제가 인제 처음에 고려대학에 있다가 인제 그 건국대학으로 특임 교수로 가게 됐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핀테크가 앞으로 중요한 산업이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가서 금융 IT 인력을 양성하려고 했었거든요. 금융도 하고 IT도 하는 융합 인력을 양성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이 문제가 걸렸어요. 수도권 대학에서 대학이기 때문에 신규 학과나 정원이 안 돼 가지고 다른 문과대학 같은 데서 정원을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거기서 안 되죠. 비록 취업이 안 돼도 거기 있는 교수들이 자기 학과 정원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못하고 특수대학원에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대입 논술까지 일일이 규제해서 우수 인재 선발을 제약하고 있고요. 전국 대학의 웬만한 교육당국의 관료 출신들은 총장이나 석좌 교수로 옵니다. 전부 국가의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뭐 연구개발 예산을 쥐고 있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쥐고 있는 각종 정부 산하 각종 연구원, 진흥원, 개발원이 연구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있는 게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 반값 등록금 13년째 하고 있으니까 대학이 돈이 없죠. 미국 대학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사립대학은 보통 연간 학비가 10만 불이 넘죠. 1억 원이 넘습니다. 국립대학도 뭐 주립대학도 대개 한 3만 불, 4만 불, 3천만 원, 4천만 원 넘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유명 사립대학들은 기부금을 공식적으로 그냥 학교에 도네이션을 내고 입학을 허용하고 있고요. 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교육계의 폐쇄성이 또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중등학교 교사들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나오면 평생 그냥 정년까지 갑니다. 얼마 전에 이게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중간에 평가를 한번 하자 그랬더니 전교조 반대로 그것도 안 되고 있고요. 전문성이 필요한 외부 전문가 강의는 수업 일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이건 제가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학교에 교장을 하던 교장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학생들에게 굉장히 음악의 우수성을 좀 잘 가르치려고 줄리아드 음대에 나온 피아노를 좀 강의를 음대 나온 분을 어렵사리 섭외해서 피아노를 강의했더니 그거는 수업 일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범학교를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런 식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죠. 한번 테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처음 힘들지만 테뉴만 받으면 정년까지 보장되죠. 평가도 없고 외부 전문가들과 단절되어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있기 때문에 4,400명은 급속도로 진전되는데 그 내용을 따라가서 그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요원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생 기초학력이 뚝뚝 떨어집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은 국 기초과학 경쟁률 중국이 약 80%쯤 되고요. 세계 초등학교 로봇 대회가 있었는데 중국 2위 하는 한국은 122 위를 했다는 기록도 보도가 됐습니다. 대학 경쟁률도 계속 추락합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좀 추락하고 있죠.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우리 대학교 우리나라 서울대학도 뭐 63위 뭐 심지어는 어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129 위까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유수대학과 세계 유수대학과 국내 대학 예산을 한번 비교하면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예산이 예컨대 MIT 대학 같은 경우 억 원으로 하면 3조 7천억 원, 6조 5천억 원 스탠포드, NTU 싱가포르에 있는 난양 테크놀로지 유니버시티인데요. 6조 4천억. 홍콩 과학기술대학인데요. 과학기술대학도 5조 1천억 원, 2천억인데 우리는 카이스트도 8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의 반값 등록금에다가 뭐 기부금도 받으면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 가지고는 연구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4,400명 인력의 태우juk 사태가 아까 우리 오늘 아침에 오늘 첫 번째 처음에 본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거죠. 특히 인공지능 인력은 1만 명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이 성행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교육의 황폐화 때문에 황폐화에 아이들을 맡겨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사교육이 성행하는데 뭐 돈이 있는 사람만 사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기러기 아빠들 참담합니다. 자녀들과 엄마들은 유학을 보내고 아빠들은 혼자서 돈을 법니다. 제가 어느 외국에 좀 몇 달을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가 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지역에 한국인이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지역에도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거기도 정원이 너무 한국 학생 쿼타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쿼타를 넘어서서 1 년씩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정말 뭐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동남아 같은 데 좀 생활비가 미국보다 싸다고 그래서 많이 가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저 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에도 깜짝 놀란 게 거기도 그런 현상이에요. 그 왜 이러냐. 전부 기러기 아빠들이 아이들 하나라도 잘 키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참 이게 뭐 계속 공교육 황폐화가 이런 참담한 모습을 초래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게 이렇게 40년 평균화, 13년 반값 등록금, 교육 규제, 교육계 폐지성이 초래한 한국 중대는 어떻게 어떤 시기에 되느냐. 실리콘밸리에 제가 가서 겪은 겁니다. 제가 한 보름 동안 머물고 있던 아파트에 저 빼고 전부 인도와 저와 저희 가족 빼고는 전부 인도, 중국 사람들입니다. 인도, 중국에서 초일류 대학을 나와서 거기서 뭘 하나 개발해서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 피인수합병 돼서 그야말로 억만장자가 되는 꿈에
꿈을 가지고 몰려든 인도 중국 청년들이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몇 번 타고 갔는데 그 안에 비행기에 대부분 인도 가족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도의 실리콘밸리에 가는 청년들을 두고 있는 인도 가족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인도 구글 CEO도 순드라 파차이라고 인도 사람이죠. 한국 청년은 가문이 공론듯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중국과 인도 청년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한국 청년들은 주로 어디 호주 같은 데 가서 워킹 할리데이라고 그래 가지고 영어도 배우고 일도 배우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대부분 한 30% 정도는 도시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그나마 그것도 잘 된 거라고 그래요. 70%는 서부 농장에서 땅콩 농장에서 집단으로 일을 하면서 그게 우리 워킹 할리데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죠. 40년 평균화 13년 반값 등록금의 결과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내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내몰고 있습니다. 문정부의 역행하는 이념 편향 교육 정책. 문정부의 정책이 대부분 다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수인재 양성과는 너무도 다른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사고 외국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괄 폐지한다고 합니다. 폐지해서 일반고로 전환시킨다. 그나마 우수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것도 그거마저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침에 신문스크를 찾아봤더니 24년 만에 다시 고교 완전 평균화 시대로 간다고 지금 교육부 장관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일부 여당 의원이나 교육감은 영재고, 과학고, 국제중도 폐지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대원 국제중이나 영원 국제중 재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학교를 확대합니다. 인접 편향적인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정교조가 장악하는 공모제 교장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학교 입학은 깜깜이 학종으로 치릅니다. 학종이 깜깜이로 치르다 보니까 학종에는 스펙을 많이 쌓으면은 좋은 점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조국의 그 자녀들의 입학 문제 때문에 드러나면서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아니 스펙을 100개가 넘게 붙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고등학교 3년 동안 100개가 넘는 스펙을 붙일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조국의 자녀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맥이 안 된 사람은 정말 좋은 대학 갈 수도 없는 오히려 불공정 문제가 공정을 외치는 정부에도 불공정 문제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다시 정시 확대한다고 하니까 또 진보 단체가 반발하는 시국 성명도 발표하고 뭐 지금 교육 정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초안을 제가 보니까 70%가 친정부 인사로 돼 있고요. 이 사람들은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원 대입 정책 등 교육 정책 방향을 수립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거기다가 또 좌편향 논란 역사 교과서 지금 뭐 엄청 문제가 되고 있죠.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 정말로 이게 우선순위는 그냥 완전히 지금 좌파 이념 편향적으로만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요. 혁신학교 실태를 보면 중국 혁신학교가 1942개이고 서울만 226개인데 이게 보면 초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169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중학교 43개, 고등학교 14개 있는데 여기 보면 기초학력 미달이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 보통 이상이 59%밖에 안 돼요. 일반 전체적으로는 82.8%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기초학력 미달이 전체는 4.5%인데 혁신학교는 11.9%. 기초학력 수준은 전체는 12.7인데 28.5. 그러니까 보통 수준 자체가 60%밖에 안 되는 거죠. 다른 전체적으로 83%인데. 이게 인제 2017년에 전국 고2 전수평가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혁신학교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학교예요 그냥. 그러면서 좌편향 이념만 가르치는 이런 학교라고 근데 이 조사 결과가 바로 좌파 정부의 기관에서 조사한 거예요. 뭐 우파 단체가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자 이러니 우수인재가 양성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교육혁명을 일으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모는 인재를 양성해야죠. 첫째로 교육 평균화 정책을 폐기해야죠. 이제는 평균화 가지고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대량 생산 제조업 시대와 같은 획일적인 하향 변율화 인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대적 요구다. 13년 반값 등록금을 계획해야 된다. 대학 재정이 앞에서 본 것처럼 다른 나라에 거의 10분의 1, 뭐 20분의 1 이런 식으로 돼 갖고는 우수인재 양성이 안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용성이 낮은 졸업생만 양산해서 청년 실업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 규제를 획기적으로 계획해야 됩니다. 중고교, 대학 자율성을 주의하고 수도권에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과목을 증서를 허용해 줘야 되고요. 뭐 수업은 물론 에세이, 토론식,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첫째로 교사 수준이 높아야 돼요.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많이 이렇게 경험할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교사 수준이 높습니다. 웬만한 국제학교 같은 데는 교사들이 다 박사들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제 탈중앙화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에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전환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IT 혁신 교육을 확대해서 4차 산업혁명 우수한 인재가 양성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사교육에 안 가도 되도록 공교육을 정상화해야죠. 우수 교사가 강의를 해야 되고요. 대학도 교원을 개방해서 이 퇴직 관료가 정부 연구개발비 가지고 오는 그런 석자 교수 뭐 이런 거 아니고 외부 산업 전문가, 외부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길러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제가 봤지만은 대학과 기업과 금융회사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수 인재와 그다음에 규제 프리, 그다음에 창조 금융 이 세 가지가 클러스터를 만들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육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죠. 제가 일단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가장 이번에 인제 이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된 것이 그 이번에 IT 인력이 정말 초봉 6천만 원 줘도 구하기 힘들다. 그리고 계속 뭐 보너스다 스톡 옵션이다 주지 않으면 다른 데로 금방 가 버리고.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40년 평균화, 13년 대학 반값 등록금, 그다음에 이념 좌편향 이념식 교육을 해 오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는 정말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말 교육을 계획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